여수와 제주를 오가는 항공기 운항이 이번 달부터 평일로도 확대됐습니다. 해당 노선의 교통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계속 이 노선이 유지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수시에 이어 순천시에서도 공무원 공금 횡령 사건이 터졌습니다. 내부 감시 체제와 공금 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첨단 광기술을 엿볼 수 있는 국제 광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광산업은 지난 15년간 광주의 대표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여전히 과제도 많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방문객 수가 일찌감치 올해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야간에 박람회장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달 여수 제주 간 여객선 취항에 이어 이번 달부터는 항공기 운항도 평일로 확대 증편됐습니다. 제주를 오가는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관광도 활성화되겠지만 문제는 늘어난 노선이 과연 유지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여수 제주 간 백길이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에 들어간 카페리. 카페리 취항으로 그동안 지역민들이 제주를 배로 이용해 가려면 장흥이나 고흥까지 가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됐습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항공기도 노선이 늘었습니다. 주말에만 여수에서 제주로 가던 2편의 항공기를 이달부터 5편으로 평일에도 확대 운항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제주 간 교류 확대는 물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전남 동부권에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평일에는 여수에서 가는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강주로 올라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돌아올 때도 광주에서 다시 여수로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여수에서 제주로 바로 가는 편이 생겨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같이 늘어난 여수 제주 간 교통편이 얼마만큼이나 안정성 있게 지속적으로 운항할 수 있느냐입니다.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여객 수요를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겠지만 당분간 평일의 경우 적자 운항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에 취항한 카페리가 이용객 감소로 4년 만에 중단된 것과 평일 항공기 운항도 2007년 아시아나항공이 시행 2개월 만에 폐지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수 제주 간 항공사에서 주 5회 운항한다고 합니다만 일시적인 운항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항구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운항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로 하늘로 천만 여수 관광시대에 맞춰 모처럼 여수 제주 간 늘어난 교통편이 지역 관광붐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한 공무원이 1억이 넘는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허술한 공금관리 체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리자들은 무려 3년 동안 횡령을 방치하다시피 했고 내부 감시 시스템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36살 박모 씨가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건 지난 2012년. 민원 서류 발급 업무를 담당했던 박 씨는 많게는 하루 20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이 같은 수법으로 박 씨가 횡령한 금액은 모두 1억 900여만 원. 범행은 3년 동안이나 계속됐지만 전혀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결제 라인에 있던 팀장과 과장이 실제로 수수료를 입금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영수증은 별도로 첨부합니다 하고 그냥 결제를 옮기죠. 공무원끼리 서로 믿고 하죠. 시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돈이 새 나가는 사실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또 감사부서에서는 특정 부서만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지는 않아 횡령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입장. 내부 감시 체계에도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시 전체적인 세수 부분은 상기관에서 많이 하거든요. 박 씨가 무려 690차례에 걸쳐 막대한 공금을 횡령할 수 있었던 건 이 같은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 원인이 됐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윤리식 부재, 감사 시스템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평상시에도 늘 행정을 들여다보는 감시와 비판의 기능을 순천시는 뒤늦게 공금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도 결재권자들의 과실이나 직무유기 등이 드러날 경우 형사 입건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도시재생 선도지역 핵심 공간의 도심 랜드마크 조성 설계를 위해 국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순천시는 부읍성 역사문화관광자원화 사업 국제 공모 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 공모와 현장 설명회를 거쳐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18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순천 부읍성 관광자원화 사업은 국비 75억 원을 포함 총 2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구도심 만제곱미터 부지에 도심광장과 창조관광센터, 연자로 상징복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광양시의 자매도시인 중국 선전시 등 세계 6개국의 11개 도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자매나 우호도시 협정을 맺은 11개 도시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관광 분야에 대한 교류 방안을 논의하는 제2회 국제교류도시 심포지엄이 광양에서 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는 에콰도르의 항구 도시인 만타시와 우호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전 단계 성격의 우호교류 의항도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는 국제광산업 전시회가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광산업은 지난 15년 동안 20배의 고속 성장을 거듭해 광주의 대표 산업이 됐는데요. 하지만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고해상도의 열화상 촬영 기능까지 갖춘 드론, 태양광과 풍력을 동시에 생산하는 발전기, 위험 지역에 특화된 조명까지 최신 광기술을 활용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예전 전시와 달리 건축과 5개 광고 등 타 산업과 융합해 새로운 산업화의 길을 열고 에너지밸리와 자동차밸리 등 광주의 핵심 산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밸리를 통해서 이 광산업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R&D를 통한 융복합의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부터 본격 육성된 광산업은 지난해 306개 기업의 2조 3,600억 원의 매출로 15년 전에 비해 업체 수로는 6배, 매출액으로는 20배 성장해 자동차와 가전에 이어 광주의 3대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엔 광주시의 전폭적인 지원에다 광기술원과 광고등기술연구소 유치 등 타 지역에 없는 전문기관이 바탕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저가를 앞세운 중국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과 지난 2012년 정부 지원 중단으로 R&D 기술 개발이나 해외 마케팅 등이 어려운 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판로 개척이나 해외 시장 마케팅까지 전부 하기엔 너무 부담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광주시나 한전이 좀 앞장서서 해주면 저희가 연구개발만 전념할 수 있고.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광기술을 선보이고 판로 개척도 하는 광산업 전시회는 오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앞서 보신 리포트는 김인정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박광욱 교수가 세계 최초로 바람 억제 유전자를 제거한 복제돼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테크 대학 연구진과 공동으로 생산한 복제돼지는 바람 상태가 유지되도록 형질이 전환된 개체로 박 교수는 특허 취득 과정을 거친 뒤 임상 연구가 필요한 제약회사와 연구기관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회 최루탄 사건으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선동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었던 김 전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심의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 분말을 다른 의원에게 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없었다면 형법에 따라 벌금형이 가능해 의원직을 잃을 이유가 없었다며 의원직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재심이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물새우 토화젓은 강진군 옴천면의 특산품입니다. 올해부터 토화 서식장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농한기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상수원 수질 개선이란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자라는 민물새우 토화는 주로 젓갈로 만들어 파는데 일반 새우보다 10배 비싼 값에 팔립니다. 소득이 많이 되니까 수도작보다 예를 들어서 3배, 4배 정도 소득이 더 많이 되니까, 그리고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되고. 말이 양식이지 휴경로나 둔벙에 물만 대주면 되기 때문에 자연산이나 다름없습니다. 강진군은 옴천의 특산품인 토화 서식장을 현재 5헥타르에서 30헥타르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체 변원의 10%를 넘는 면적입니다. 토화젓 가공 공장과 토화잡이 체험장 조성, 공동 브랜드 개발도 함께 추진됩니다. 앞으로 한 30억 정도 지원을 해가지고 특화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늦가을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잡히는 토화는 농한기에 높은 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특산품입니다. 대대적으로 늘어나는 토화 서식장에 자흥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맑은 물 지킴이로서 역할도 기대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면서 올해 목표 관람객 25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여수세계 박람회 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천절을 기점으로 박람회장 관람객은 모두 25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박람회장이 여수의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인근 관광지와 숙박시설에서 자료 요청 문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재단은 관광객 증가에 맞춰 박람회장 내 몽돌해변부터 주제관까지 수변 구역에 LED 조명을 설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구도심 일대를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천천히 프로젝트가 2015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일상생활 공간을 주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합니다. 순천시는 원도심의 갤러리와 공방, 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을 만들어 주변 상인들과 연계한 문화 프로젝트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수시가 산단 녹지 해제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사립외고 설립에 사용하려 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여수시가 환경보전과 녹지 조성에 써야 할 녹지 해제 수익의 일부를 사립외고 설립에 사용하려 해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체 녹지는 위해물질 배출 사업장이 많은 산단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최소한의 생명선이라며 사립외고 설립에 사용하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에 대해 녹지 해제 이후 법적으로 강제돼 있는 대체 녹지 조성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으로 공공시설인 사립외고 설립에 나서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운행 중인 주식회사 포마가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주식회사 포마는 오늘 여수 문화홀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티켓 판매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6억 6,600만 원을 공익 기부금 명목으로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기탁된 기부금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돼 지역관광 기반시설의 건설과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담 여행사가 육성됩니다. 전라남도는 수도권 여행사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 여행사 5개사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도내 일반 여행사를 대상으로 전남관광협회 추천을 받아 여행사를 선정한 뒤 통역 가이드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여수시 화정면 대여자도 대동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3척에서 불이 나 4.9톤급 어선 1척이 모두 타고 또 다른 1톤급 어선 2척도 일부 불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인근 50제곱미터 해상에 선박 연료유가 흘러나와 방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